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철 아주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이고 3분기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지역난방공사 종목 분석 영상을 5월에 제작하였을 때 당시 주가가 42,000원 정도였는데 최근 주가를 확인해 봤더니 약 37,000원 정도로 조금 하락을 한 상태더라고요. 하지만 하반기 실적 전환이 가시화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열 요금 정상화로 인해 이제 3분기부터는 빠른 실적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고 4분기부터는 이익 증가 모멘텀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LNG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원료비 즉 원가 절감 대비 판매가는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이 원가와 판매가의 괴리율 스프레드가 확장되어서 초과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역난방공사, 조금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틸리티 테마 안에 있는 종목으로서 사명에서도 어느 정도 느껴지시겠지만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집단 에너지 사업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집중된 에너지 공급 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주거 밀집 지역 혹은 상업 지역 등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신도시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LNG를 연료로 태워 전기를 발전하면서 얻은 부산물인 열을 땅속의 배관을 통해 각 세대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를 하고요. 열은 아파트나 주택에 공급하여 이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내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집단 에너지 사업이 필요한지를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이 고작 절반 49.9%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연료가 100이 들어가면 전기는 50도 채 안 되고 나머지 반 이상은 그냥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집단 에너지 사업인 열병합 발전을 하게 되면은 연료 100을 투입하게 되면 전기는 42%를 생산할 수 있고 열을 38% 이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손실이 겨우 이제 19% 정도밖에는 발생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반면에 이제 열병합 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무려 80%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효율이 높은 열병합 발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집단 에너지 사업과 전기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분으로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그림 이제 하단을 보시게 되면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집단 에너지 공급 실적이 나오는데 지역 난방 공급 세대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주거 밀집 지역의 신도시 개발과 함께 아파트를 선호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앞으로도 집단 에너지 사업의 비전은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열병합 발전은 그 LNG를 원료로 태워서 이제 전기 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된 전기를 판매하는 전기 사업 부분이 있고 이때 발전을 하면서 열을 부산물로 얻기 때문에 이 열을 일반 가정에 공급하여 매출을 올리는 열 사업 부분으로 크게 이제 나뉘어집니다. 매출 비중은 그림에서와 같이 2020년 올해 반기 보고서 기준 열이 약 52%이고 전기는 약 47%로 거의 이제 뭐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전기 판매로 인한 이익이 전체 중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 부분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2019년과 18년도에는 굉장한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20년 올해 10월 현재 시가총액이 약 4,200억 정도가 되고, 이제 과거에는 배당주로서 굉장히 이제 잘 알려지고 유명한 종목이었는데, 이런 이미지와는 맞지 않게 최근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심각한 적자로 인해 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자로 인해 이제 PER, 퍼 산출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PBR은 20년 올해 반기 기준으로 0.28배로 주가는 이제 역사적인 저점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치 산업이고 공공 물자인 에너지를 생산 판매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 소유의 지분인데 무려 이제 75%로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34%, 한국전력이 20%, 에너지공단이 11%, 그리고 서울시가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사업 정관상 이게 이제 3% 이상의 이제 주식 소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기관 투자가 지분을 보유하기 이제 어려운 구조로서 이제 시장에서 매우 경직된 거래 추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특성은 기관 투자의 진입이 어려워 주가를 쉽게 올리기 어려운 구조지만 조금만 거래량이 터지면 또 반대로 쉽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가와 소비자 민감도가 크고 공공물자인 에너지를 상품으로 사업을 하는 지역난방공사는 다른 그 에너지 관련 유틸리티 종목과 비슷하게 꾸준한 매출과 안정적인 이익을 과점 형태로 보장받으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신도시의 아파트로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지만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원료 가격과 함께 판매 가격을 총괄 원가 개념을 통해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항상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이익이 늘어나는 경향을 그림과 같이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5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17년도의 최고의 실적이 반영된 그 18년 1월 주가가 이제 89,000원 고점을 찍고요. 지금까지 3년 내내 오늘까지 하락을 거듭하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올해 3월 25,750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지만 지금까지 하락을 거듭하면서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이제 반등할 조짐을 보이다가 이제 연말 코로나 다시 한번 그 팬데믹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3억 기준 등 그 시장 조정을 받아서 4만 원 밑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계속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최근 5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간략히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과 16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가 하락으로 인해 LNG 가격도 같이 하락을 합니다. 이때 이제 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 원가, 구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 당시 LNG를 공급하는 가스공사의 어떤 미수금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열 요금, 지역난방공사에서 판매하는 열 요금이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이 되는데 연료비는 절감되는데 판매비는 동결이 되니까 그 구매가와 판매가의 이제 괴리율, 아까 이제 제가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프레드가 확장이 돼가지고 굉장한 초과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생된 초과 이익금은 총괄 원가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금을 그 다음 해부터 도로 뱉어내는 환수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16년부터 3년 동안 각 반기 동안 25억을 6번 나누어 1,500억 원의 이익금이 빠져나가게 되며 그 17년 역시 1,500억을 3년 동안 조정받게 되고 18년 역시 이익금 8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금을 3년 동안 분할해서 조정받게 됩니다. 뒤에 자세히 그래프로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열 요금 조정은 18년 누적 최고 금액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적자로 전환되며 19년도에는 다행히 누적 환수 금액이 줄어들고 열 요금이 또 한 번 이렇게 조정되면서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년 올해에는 완벽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더 나아가 15년, 16년 누렸던 초과 이익 실현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료비는 줄었는데 이제 판매가는 낮아지지 않았던 그 괴리율 스프레드가 확장되는 영업 환경이 그대로 지난번 초과 수익 때와 같이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전기 사업 부분 이렇게 옅은 초록이죠. 기복 없이 꾸준합니다. 하지만 짙은 녹색의 열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요. 15, 16년도 대략 3, 400억 하던 영업이익이 갑자기 1,500억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그 이익금이 환수되기 시작해서 누적 환수금이 최고치가 되는 18년도에는 약 1,000억 가까이 적자를 보게 되었고 19년부터 적자폭이 줄면서 20년 실적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2015년, 16년 저유가 국면 당시 이제 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되면서 발전용 LNG 값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초과 이익을 달성하였는데 20년, 21년도에도 판매 요금과 원가 괴리에 따른 스프레드 확장으로 이제 초과 이익 사이클 재현이 상당히 기대가 되어지고 기대해 볼 만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도시가스 요금은 변동비 정산 당시 이제 원료비 상승과 미수금 회수 단가 반영 등으로 인상이 결정된 이후에 연동제 실시가 중단되어 변화가 없다가 이제 최근 20년 7월이었죠. 이때 13%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제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은 이 13%의 큰 폭의 하락과 연동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었지만 그 연료금 조정분을 반영해서 실제 2.85% 인하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13%가 빠져야 되는데 2.85%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판매가는 거의 변동이 없지만 원료 구매가가 지금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확장돼 가지고 이 괴리율로 인해 가지고 20년 올해 좋은 어떤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좋은 어떤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상당 이유는 이 원료값과 판매가의 괴리, 스프레드의 확장이 20년 올해뿐만 아니라 21년까지도 큰 폭의 이제 실적 전환 흐름으로 이끌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지역난방공사의 연료금 실적 구간 현황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13년, 14년에는 연료비는 상승되었지만 판매요금 동결되어서 대규모 손실이 기록됐고요. 15년, 16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료비는 하락하였고 요금은 동결되어 대규모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익은 그 다음해부터 3년간 연요금 정산으로 인해 환수 조치당하면서 19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19년도에 연요금 정산분이 마지막으로 정리되면서 적자폭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 20년 올 한 해는 정말 상당한 폭의 실적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LNG 가스 원료로 사업을 하는 지역 난방공사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사업까지 포함하여 제가 나름대로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좀 기대가 되고요. 먼저 이제 총괄 원가라는 개념인데요. 총괄 원가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공공성이 크거나 물가에 민감한 소비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그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그 과도한 이익이나 혹은 과도한 손실이 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의 과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과 이익 보전을 해주는 대신에 그 가격 통제에 순응하도록 그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를 수입하여 국내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경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발전 사업자에게 LNG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공급 가격은 매월 LNG 가격에 연동이 되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 발전용 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와 달리 원료비 연동제가 이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 13%의 이제 큰 하락을 이제 해서 발전에 필요한 그 연료 구입비가 크게 이제 좀 하락한 상황이지요. 이와는 다르게 두 번째는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이제 LNG를 공급하는데 이때에는 매 홀수달의 변동폭을 조사해서 LNG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열 요금입니다. 이제 왜냐면 열 요금의 판매 가격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도시가스 요금은 매월 홀수달에 요금이 조정되는데 그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 되어야 요금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원료값이 내려도 판매 가격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반대로 원료값이 올라도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이제 발생이 될 수 이제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익과 매출을 어느 정도 보존해주는 총괄 원가의 개념으로 매우 이제 안정적인 사업인 거는 이제 맞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그 원료비와 판매가가 괴리율이 이게 생길 수도 있고 역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 기대 이상의 어떤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기를 발전해서 이제 LNG에 연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 SMP 이제 그 개통 가격이라 하죠. 이런 전기 판매 이제 가격 때문에 전기 사업 부분,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전기 사업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익이 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매달 LNG 가격에 연동이 되어 판매가가 이 가스공사의 LNG 구매 비용이 실시간으로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 이익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 구매 단가는 그 매달 가스공사의 LNG 가격과 연동이 되고 크게 이제 하락 구간에 있는 반면에 이제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이 되는 그 열 요금은 13% 하락 대비 이제 1.8% 내렸기 때문에 이제 구매 비용과 판매 가격의 스프레드 차이가 확대될 예정으로 이제 큰 폭의 실적 전환 흐름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 연료비 단가 추이를 보면요, 이제 LNG 값이 결국에는 이제 유엔탄 값보다 더 낮아지는 기이 현상이 이제 발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가 하락 및 안정적인 가격 흐름으로 인해 이제 유가에 후행하는 LNG 가격 역시 하향 안정화돼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추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로 시장에서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 장기적인 하향 안정화, LNG 값의 하향 안정화는 지역 난방공사의 발전 비용과 이런 어떤 발전 비용의 어떤 구매 비용을 현격히 낮출 수 있고,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꾸준한 전기 사업과 도시가스 연동되는 연료금 판매 가격이 현재 지난해 이제 그 연료금 정산으로 인해 가지고 13%가 내려야 되는데 2.8%밖에 안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 구간으로 전환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의 이제 분기별 그리고 이제 연간별 매출과 이익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분기 매출을 보면 이 회사는 열 판매로 인한 계절적인 영향이 너무나 커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크고요. 2분기, 3분기는 이제 매번 적자를 보고 4분기 때 이제 적자를 메꾸는 전형적인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을 살펴보면요, 18년과 19년 연속으로 큰 폭의 이제 적자를 봤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연료금 정산으로 인한 누적 환수 금액으로 인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역시 1분기 흑자이고 2, 3분기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3분기 적자폭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 작아질지가 관건이고 4분기부터는 완전히 올라설 전망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4,200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유동 비율은 1이 안 돼서 유동성이 사실 좀 위험한 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좌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공공기업이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유동성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지만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요. 이제 실적이 안정적으로 이제 또 받쳐주면은 이런 어떤 그 위험 요인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연속 적자로 이제 퍼 산출은 의미가 없고 최근 단기 기준 PBR 0.27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투자 포인트와 반대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75% 이상의 정부 지분이고요. 3% 이하의 지분 보유율이 사업 정관에 나와서 거래가 활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주주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이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나주 SRF 그 고형 연료죠 발전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이제 확대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이미 19년에 이와 관련된 비용이 회계 처리되었다고 이제 하지만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또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런 좀 변동 사항들을 현재로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NG 원료값이 하락함으로써 이익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겠지만 또한 S&P 가격 하락 요인이 돼가지고 그 S&P 전기 판매 가격은 또 LNG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또 전기 판매 가격도 같이 하락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기 판매 매출에 대한 향후 움직임이 어떨지 이것도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하루를 기원 드리겠습니다.